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오후, 고등학생 지호는 교문을 나서며 목도리를 턱까지 올렸습니다. 하교 시간은 언제나 분주했지만 오늘은 유독 주변이 조용했죠. 길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지온의 시선이 한 노인에게 머물렀습니다. 윤정 할머니는 자신의 발보다 훨씬 큰 슬리퍼를 질질 끌며 폐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낡고 헐거운 슬리퍼를 신은 채로요. 할머니의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붙어 있었고 구부정한 등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 저 할머니. 지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학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지나치려 했지만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할머니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죠. 이러면 안 되는데 망설임 끝에 지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을 뒤적였습니다. 엄마가 오래 신던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는 이 신발을 버리지 못하고 가끔 동네 산책할 때만 신었습니다. 이거면 되겠다. 지호는 운동화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고 이제는 종이 박스들을 작은 카트에 쌓아두고 있었죠. 지온이 할머니 앞에 멈춰 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지온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신으세요. 낡았지만 그래도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슬리퍼로는 너무 춥잖아요. 지온의 말에 윤정 할머니는 잠시 운동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머뭇거리며 말했죠. 고맙다. 그런데 이걸 그냥 받을 순 없지.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바닥에 놓여있던 종이박스 하나가 굴러갔습니다. 지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것을 잡아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윤정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노인네를 외면하는데 넌 참 착하구나. 지호는 할머니가 힘겹게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발만 주고 가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그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할머니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학원은 조금 늦게 가도 괜찮으니까요. 윤정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지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온은 이미 바닥에 흩어진 폐지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카트에 차곡차곡 정리해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둘의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길 왼쪽을, 지호는 오른쪽을 맡아 폐지를 주었죠. 1시간쯤 지나자 할머니의 카트는 제법 높게 쌓였습니다. 지온의 손은 먼지와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깨끗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윤정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손수건을 꺼내 지온의 손을 닦아주었어요. 학생, 이름이 뭐니? 지온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지리오니, 고맙다. 내가 이 고마움을 꼭 갚을게. 할머니는 지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지온은 머쓱한 듯 웃으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지호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윤정 할머니는 지온이 건넨 낡은 운동화를 신고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지온은 방 안에서 수학 문제집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가 빗물에 젖은 머리를 털며 들어왔습니다. 지온아, 신발장 좀 정리해 줄래? 뒷대문에 운동화를 찾았는데 보이질 않네. 지온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엄마가 오래 신던 낡은 운동화를 윤정 할머니에게 준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 운동화를 할머니께 드렸어요. 엄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거 엄마가 몇 년을 신었던 거야. 그걸 왜 남 줘?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발을 질질 끌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한겨울에 낡은 슬리퍼만 신고 태지를 줍고 계셔서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호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죠.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모습, 함께 폐지를 주운 시간, 그리고 할머니의 감사 인사까지. 이야기를 듣던 엄마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이해해. 다음부턴 물건을 줄 때는 먼저 말해주렴. 그때 지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며칠 전 윤정 할머니를 도와주신 지온 학생인가요? 낯선 목소리에 지온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박태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혹시 내일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호는 당황스러웠으나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라 시간이 괜찮았기에 만나기로 약속했죠. 통화를 마친 후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엄마도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라고 내가 뭘 잘못했니?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윤정 할머니 관련해서 얘기가 있대요. 다음 날 지호는 약속한 시간에 모펌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 앞에 서니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간 지호는 넓은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변호사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곧 세련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온에게 다가온 그는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온 학생이군요. 저는 박태준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개인 사무실로 안내된 지온은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경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를 권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지온 학생, 혹시 윤정 할머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지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저 폐지를 주우시는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윤정 할머니는 단순한 폐지 수거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국내 굴지의 부동산 재벌인 한윤정 여사십니다. 지온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 힘든 소식이었죠. 변호사는 서류 파일을 꺼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족들은 그분의 자산만 노리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죠. 결국 할머니는 스스로 집을 나와 폐지를 주우며 지내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비밀리에 할머니를 지켜봤지만 직접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인해 대부분의 기억을 잃으셨지만 지온 학생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또렷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모를 남기셨죠. 그가 내민 쪽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온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준다. 지온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지만 할머니의 의사가 분명했기에 연락드렸습니다. 지온 학생은 이제 수십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던 비가 그쳤고 옅은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온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히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할머니를 도왔을 뿐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 정말 믿기 힘든데요. 이게 진짜인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알려지면 할머니의 친척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온이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곧장 방으로 들어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핸드폰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지온을 보며 엄마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지온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운동화 준 할머니, 그분이 대단한 부자셨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자기 재산을 다 저한테 주신대요. 엄마의 손에서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놀란 눈으로 지온을 바라보던 엄마는 곧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온아, 장난치지 마. 그런 일이 어디 있니? 진짜예요. 엄마, 오늘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할머니가 부동산 재벌이셨대요. 치매에 걸리셔서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지내셨던 거래요. 지온의 진지한 표정에 엄마의 웃음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지온은 변호사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려주었죠. 엄마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지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하지만 지온아,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야. 엄마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온의 이야기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모르지만 지역 신문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고등학생에게 1000억대 재산 상속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들이 몰려들었죠. 야, 진짜냐? 내가 갑자기 부자 됐다는 거? 어떤 기분이야? 이제 유학 가는 거야? 나 용돈 좀 줘라. 벌써부터 깍듯하게 굴게. 지온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원한 관심이 아니었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선생님들의 시선마저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저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지온이 학교를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그의 앞으로 들이밀어졌죠. 지온은 당황한 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듯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검은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섰습니다. 지온 학생, 타요. 박태준 변호사가 보냈습니다. 망설이다 차에 오른 지온은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온을 맞이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군요. 할머니의 친척들이 벌써 연락해 왔습니다. 지온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할머니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었다며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할머니를 속였다는 소문도 퍼뜨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머니를 속여요? 저는 그저 운동화를 드리고 폐지를 좀 주워드렸을 뿐인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큰 돈을 놓치게 될 상황에서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온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이모를 속인 녀석이군. 어디서 그런 꼼수를 배웠어? 어린 나이에 남의 재산을 노리다니.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사적인 공간입니다. 미리 약속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뭐? 당신이 뭔데? 우리 이모 재산을 이 꼬맹이에게 넘기려는 공범 아닌가? 지온은 벌벌 떨리는 손을 숨기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무서웠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속인 적 없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재산을 노린 것 아니면 뭐야? 우린 수십 년간 할머니를 모셨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낯선 녀석이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말이 되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적법한 과정을 통해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좋아. 그럼 법원에서 보자고. 이 꼬맹이가 우리 이모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다 밝혀질 거야. 그들이 나간 후 지온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변호사는 지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우리가 진실을 밝힐 테니까요. 이튿날 지온은 학교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학교 앞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죠. 지온의 친구들도 몇몇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누군가는 지온이 할머니를 속였다는 말을 믿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지온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상황이 버거웠죠. 그때 친구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다들 너무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건 우리가 다 알잖아. 지온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난 그 돈 필요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해가 질 무렵 지온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계신 곳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하지만 제발요. 직접 뵙고 싶어요. 다음 날 지온은 도시 외곽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조용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윤정 할머니의 방 앞에 섰을 때 지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죠. 지온이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 지온이에요. 기억하세요? 윤정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인식의 빛이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지온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니? 지온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날의 기억이 잠시뿐이었던 걸까요? 지온은 할머니 곁에 앉아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폐지를 함께 주었던 일, 운동화를 드렸던 일. 그러나 할머니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온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주름졌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손이 따뜻하구나. 그 순간 지온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재산이나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말이죠. 지온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결정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할게요. 대신 할머니를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변호사의 사무실은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태주는 지온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기 때문이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수십억의 재산이야. 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데. 지온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서 할머니를 만난 후 그의 마음은 확고해졌어요. 네, 확실해요. 저는 그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제 평범한 일상이 망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온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생각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죠. 할머니께서 저를 신뢰하셨다면 그 신뢰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 재산으로 할머니가 정말 원하셨을 일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홀로 남겨진 노인분들을 위한 재단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요?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 방법이 있지. 상속받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거야.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고 할머니의 의지도 존중하는 선택이 될 수 있어. 지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정말요? 그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윤정재단으로 이름 지어서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감탄하듯 지온을 바라보았습니다. 17살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놀랍구나. 할머니가 너를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아. 며칠 후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온은 재단 설립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죠. 넓은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조카 3명과 그들의 변호사, 그리고 지온과 박태준이 마주 앉았어요. 오늘 이 자리는 윤정 할머니의 재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박태준이 말을 시작하자
조카 중 한 명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해결이 필요해? 당연히 가족인 우리가 상속받아야지. 이 애송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지호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호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저는 상속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대신 할머니의 재산으로 윤정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노인과 노숙자들을 돕는 재단이 될 겁니다. 조카들은 황당하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포기하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야? 박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원 군이 법적으로 상속권을 포기하더라도 할머니의 유언장에 따라 그 재산은 지원 군이 설립하는 재단으로 이전됩니다. 물론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요.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조카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지호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하셨다면 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재단의 목적에 동의하신다면요. 조카들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의논한 후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법정에서 보자고. 그들이 나간 후 박태준은 지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법정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할머니의 의사가 명확했으니까. 다음 날 이 일은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1000억대 상속녀의 놀라운 결정 고교생. 전 재산으로 복지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지원의 결정을 알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등교하자 친구들이 각수를 치며 지원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지원의 선택을 칭찬했죠. 내가 정말 대단한 결정을 했구나. 자랑스럽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지원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법정 싸움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할머니의 친척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단 설립을 방해했죠. 하지만 지원의 진정성과 할머니의 명확한 의사 표현, 그리고 박태준의 뛰어난 법률 지식 덕분에 결국 법원은 지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지원은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윤정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죠. 지호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할머니의 이름으로 재단이 설립됐어요. 이제 할머니처럼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지원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좋은 일을 했구나. 지호는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록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 기뻤어요. 윤정복지재단의 설립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나왔죠. 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재단은 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그분은 지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저는 그분의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원의 진심에 감동받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윤정복지재단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원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윤정복지재단은 착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부터 시작했죠. 매주 토요일마다 지호는 친구들과 함께 손수 도시락을 만들어 홀로 사는 노인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지호는 이른 아침부터 재단 사무실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도시락통에 담고 다양한 반찬들을 정성스레 담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지호는 주말마다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재단 일을 챙겼습니다. 지호나,
오늘은 새로운 어르신이 한 분 추가됐대. 별빛 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이시래. 함께 봉사하는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별빛 아파트면 우리 학교 근처잖아. 내가 갈게. 지호는 도시락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별빛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전이었죠. 아파트 14동 303호. 메모에 적힌 주소를 찾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약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정복지재단에서 나왔습니다. 도시락 배달이에요. 문이 천천히 열리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박영자 할머니신가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소만 나를 어떻게 알지? 지호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정 할머니의 친구였던 박영자 할머니. 윤정 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 가끔 함께 폐지를 줍던 친구라고 변호사가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윤정 할머니 아세요? 한윤정 할머니요. 박영자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윤정이 그 아이 맞나?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들었는데. 지호는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도시락을 내려놓고 윤정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죠. 치매 진단을 받았던 일, 폐지를 줍던 일, 재단이 설립된 일까지. 박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래 마음씨가 곱지. 큰 회사 사장이면서도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어. 근데 자식들이 그렇게 했다니. 박영자 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윤정 할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윤정이가 치매 걸린다고 할 때 자기 소중한 것들을 내게 맡겼거든. 지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한 장의 종이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윤정 할머니의 필체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하고 싶다. 그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지호는 그 종이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언젠가 자신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상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어쨌든 이제 지호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윤정 할머니도 모시고 올게요. 그날 이후 지호는 요양원에 계신 윤정 할머니와 박영자 할머니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죠. 비록 윤정 할머니는 예전 기억을 완전히 떠올리지 못했지만 오랜 친구의 존재는 그녀에게 편안함을 주는 듯했습니다. 재단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도시락 배달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시작했죠. 폐지를 모아 체험으로 만드는 작업장을 열었고 그곳에서 만든 제품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되었습니다. 수익금은 다시 재단 활동에 사용되었죠. 어느 날 지온이 작업장을 방문했을 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내 손주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게 됐어. 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제품들이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작업장을 나서는데 갑자기 누군가 지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예전에 할머니의 조카였던 사람 중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경계하는 마음으로 따라간 지호는 근처 카페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한 일들을 지켜봤어. 처음엔 내가 이모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해가 돼. 이모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지호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조카들은 이모를 진심으로 돌보지 않았어. 그저 재산만 바라봤지. 하지만 너는 이모가 원했던 대로 그 돈을 사용하고 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봉투 안에는 윤정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내 재산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 돈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다. 윤정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문장들이었습니다. 지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돌아온 지호는 박태준 변호사와 마주쳤습니다. 변호사는 밝은 표정으로 손에 든 서류를 보여주었죠. 좋은 소식이야. 정부에서 우리 재단을 공식 인증 비영리 단체로 승인했어. 이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 지호는 기쁜 마음으로 변호사를 안았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빨리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 덕분에 재단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재단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은 마치 윤정 할머니의 미소 같았습니다. 지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신가요? 제가 잘하고 있나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그것은 마치 할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정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된 지호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시락 배달과 재활용품 작업장으로 시작했던 재단은 이제 서울 시내에 2개의 노인복지센터와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는 규모로 성장했죠. 오늘은 두 번째 노인복지센터 재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호는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를 도왔습니다. 리본 커팅식을 위한 무대가 설치되고 음식이 준비되었죠.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들과 언론사, 그리고 시장까지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지원 씨,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재단의 실무 책임자인 김 과장이 불렀습니다. 시장님이 툭하셨어요. 인사드려야죠. 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장 차림의 시장과 수행원들이 서 있었죠. 지원이 다가가자 시장은 환한 미소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정복지재단의 젊은 이사장님이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다니. 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보다 윤정 할머니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이어갈 뿐이에요. 개소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리본을 자르는 순간 참석자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짧은 인사말을 전했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정복지재단이 두 번째 노인복지센터를 열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닌 어르신들의 제2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따뜻한 식사도 하시고 친구도 만들고 새로운 취미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윤정 할머니께서 꿈꾸셨던 세상,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방문객들이 센터를 둘러보는 동안 지호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가꿀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죠. 지호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태준 변호사가 두 잔의 커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호의 옆에 앉은 변호사는 한 잔을 건넸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낯선 변호사에게 연락받고 수십억의 재산 상속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너는 그 재산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이런 일을 선택했지.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 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정 할머니는 저에게 신발 한 켤레 이상의 것을 주셨으니까요.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셨죠. 두 사람의 대화는 한 노인의 등장으로 중단되었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그 노인은 지온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지온이니? 지온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을 어떻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온과 윤정 할머니가 함께 폐지를 줍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나는 윤정이의 오랜 친구 정은석이라고 한다. 신문에서 내 이야기를 보고 꼭 만나보고 싶었어. 지호는 사진을 받아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떻게? 그날 우연히 지나가다가 찍었지. 요즘 젊은이들이 노인을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거든. 나중에 그 노인이 윤정이란 걸 알게 됐고 정은석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윤정이와 나는 50년 지기 친구였어. 그 아이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지. 찾아가 봤지만 이미 집을 나간 후였어. 그 후로 계속 찾아다녔어. 지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정은석 할아버지는 옛날 윤정 할머니와의 추억을 하나둘 꺼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일, 어려울 때 서로 도왔던 일, 윤정 할머니가 얼마나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윤정이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어. 자기 회사가 잘 될 때도 직원들과 이익을 나눴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윤정이가 정말 좋아했을 거야. 지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윤정 할머니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만 알고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전체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요양원에 계신 윤정 할머니를 뵙고 싶으세요?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어요. 정은석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래줄 수 있겠니? 다음 날 지호는 정은석 할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윤정 할머니를 보자마자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좋은 날이죠? 정은석 할아버지는 윤정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윤정아, 정말 좋은 날이야. 널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 두 노인의 만남을 지켜보던 지호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담당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윤정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지만 요즘은 안정적이세요. 특히 지원 씨가 방문하시는 날은 유독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기억하진 못해도 마음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지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할머니가 그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방문이 할머니에게 위안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센터로 돌아온 지호는 작업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솜으로 만든 공예품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죠. 낡은 운동화를 재활용해 만든 화분이었습니다. 지호는 그 화분을 손에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 윤정 할머니에게 건넸던 낡은 운동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호는 화분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날 밤 지호는 재단의 계획서를 검토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노인분들과 노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구상 중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지호는 항상 처음 만났던 윤정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죠? 앞으로도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갈게요. 5년이 흘렀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호는 이제 윤정복지재단의 전문 경영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단은
서울 전역에 5개의 노인복지센터와 3개의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는 규모로 성장했죠. 직원도 100명이 넘었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지호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죠.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온 이사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가 노크하며 알렸습니다. 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센터 책임자들과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온이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죠. 지온은 손을 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은 새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모두 계획서 받으셨죠? 회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했죠. 지호는 모든 의견을 경청하며 때로는 질문을, 때로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가 중요시하는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재단의 미션을 공유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길 바랐죠.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온님, 빨리 와주셨으면 합니다. 윤정 할머니께서. 지온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빠른 속도로 요양원까지 달려갔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할머니의 방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온이 다가가자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위독하세요. 의식이 희미해지고 계십니다. 지온은 떨리는 다리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죠. 지온은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할머니, 저 지온이에요. 들리시나요? 할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할머니는 흐릿한 시선으로 지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온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7년 만에 할머니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치매로 인해 지온을 알아보지 못했던 할머니가 이 순간에 그를 기억한 것입니다. 네, 할머니. 제가 지온이에요. 기억하셨어요? 윤정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신발. 함께 줍고. 지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 지온이 운동화를 건넸던 그 순간을, 함께 폐지를 주었던 그 시간을 말이죠. 할머니, 제가 할머니 덕분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윤정재단이 많은 어르신들을 돕고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지온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온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졌죠.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그를 기억했고 행복했다고 말했으니까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와 정은석 할아버지를 비롯해 재단의 많은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윤정 할머니는 제게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폐지를 줍는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은인이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물질적인 재산보다 더 귀중한 것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바로 나눔의 가치와 따뜻한 마음이었죠. 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꾹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길 바라셨고 그 뜻을 이어받아 저희는 윤정재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호는 할머니가 남긴 유를 정리했습니다. 요양원에 있던 그녀의 물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첩,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 지호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지온이 폐지를 주울 때 손을 닦았던 그 손수건이었죠. 그 아래로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손수건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준 지온에게. 지온은 그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의식이 명료한 순간마다 그 메모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호는 책상 위에 할머니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바라보며 지호는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줄게요. 그날 밤, 지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윤정 할머니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녀는 지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고마워. 지온은 꿈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모든 일들이 그의 인생에 큰 의미가 되었으니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30살이 된 지호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윤정복지재단은 전국 15개 도시에 노인복지센터와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는 대규모 단체로 성장했죠. 처음에는 작은 도시락 배달 서비스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수만 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한 오전, 지호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재단 본부 건물의 옥상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고 어르신들이 직접 가꾸는 화단에서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죠. 특히 윤정 할머니의 이름을 딴 윤정 정원은 항상 아름답게 관리되었습니다. 지온 이사장님, 간담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고 지온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온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온은 이런 자리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젊은 세대에게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 윤정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20명 정도의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지호는 부끄러운 듯 손을 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멀리서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강의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지호는 15년 전 17살 때 윤정 할머니를 만났던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날 낡은 슬리퍼를 신고 태지를 줍던 할머니에게 운동화를 건넸던 그 작은 순간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윤정복지재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윤정 할머니에게 건넨 한 켤레의 운동화가 지금의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청년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지호님은 1,000억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포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얻은 것은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보람, 사명감, 그리고 많은 분들의 미소와 행복이었죠. 간담회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지온에게 다가왔습니다. 25살쯤 돼 보이는 그녀는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윤정재단의 도움을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10살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할머니와 살았는데 할머니도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때 윤정재단에서 도시락도 가져다 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셨죠. 덕분에 저는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고 이제는 저도 사회복지사가 되어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지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꾸벅 인사를 하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재단이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지호는 재단 인근의 작은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윤정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할머니를 기리는 작은 동상이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이었죠. 지호는 그 앞에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할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호는 바쁜 거리에서 한 노숙자를 발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만 입고 있는 그를 보며 지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방에서 따뜻한 코트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이거라도 입으세요. 노숙자는 놀란 표정으로 지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코트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지온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비슷한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에 노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호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근처에 있어요.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찾아오세요. 그렇게 지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만났던 그 길모퉁이가 바로 이곳이었죠. 지호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 바람에 날아가던 종이박스, 함께 폐지를 주었던 시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호는 거실 벽에 걸린 윤정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걸린 작은 액자 속쪽지를 읽었습니다. 지호나, 내가 날 기억해줘서 고맙다. 이 쪽지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지호는 그 앞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의 날개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노숙자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호는 계획서를 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정 할머니가 알았다면 좋아하셨을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지온이 운영하는 쉼터의 한 노숙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제 지온이 코트를 건넸던 그 사람이었죠. 그는 쉼터의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정 할머니의 마음이 또 한 사람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친절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봅시다. 이것이 바로 윤정 할머니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재산이 아닌 나눔과 사랑의 가치. 그리고 그것은 지원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